안녕하세요. 우리 반려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식, 산책, 이라고 많은 보호자님들이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는 자식 같은 반려견이 간식은 당연하고 산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아이들이 꼬리를 사정없이 흔들고 껑충껑충 뛰거나 튕기면서 신나게 냄새를 맡고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친구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산책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일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보호자님들이 일일이 산책을 하기 위해 반려견들과 산책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책도 하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반려견이 어떠한 행동이나 증상을 보인다면 산책을 건너뛰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며 심지어는 병원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반려견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산책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가들은 안타깝게도 말로 그걸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호자로서 반려견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행동이나 신호를 알고 보호자님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헐떡거림입니다. 날씨가 덥거나 흥분했을 때 강아지들이 헐떡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평소와 다르게 과도하게 헐떡이는 것은 열사병이나 심장 문제 또는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나타나는 열사병의 일반적인 증상은 과도하게 헐떡이는 것이지만 때때로 침을 흘리거나 힘이 빠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산책을 하며 심하게 숨을 헐떡이고 몰아쉬면서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늘지고 서늘한 곳이나 집으로 데려와 시원한 물을 주고 나아질 때까지 쉬게 해주세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원한 물로 아이들의 털을 적시는 것은 괜찮으나 얼음처럼 차가운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열사병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장기 손상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너무 빨리 아이들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이든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컨디션에 따른 휴식을 제공하고 뜨거운 여름철에 가장 더운 낮 시간에는 절대로 산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책 후에는 항상 그늘진 곳에서 충분한 물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리에 절뚝거리는 행동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이가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고 걷는다거나 걸으면서도 절뚝거리는 행동을 한다면 멈춰서서 먼저 발을 살펴주세요. 간혹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가 가시나 다른 날카로운 물체에 발을 찔리면 그 발을 들어 올리면서 멈춰서 찔린 곳을 핥거나 씹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다리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한쪽 다리로만 걸으려고 하며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아지가 다리를 절뚝거린다면 점프나 달리기를 평소처럼 하지 않고 걸음걸이가 점차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발바닥에 가시 등의 이물질을 제거했는데도 아이들이 계속 절뚝거린다면 다리를 절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아지겠지 하고 절뚝거림을 가볍게 지나치면 회복의 시간도 더 걸리고 우리 아이들의 고통의 시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지킴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어느 경우든 강아지가 절뚝거리며 걷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수의사님의 검사를 받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걷는 모습, 상황 등을 항상 살펴서 어떤 질병이라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할 때뿐만 아니라 놀이를 하거나 평소에도 항상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세 번째는 강아지가 지속적으로 피부를 긁거나 무는 경우입니다. 강아지들은 단순한 장난처럼 놀이를 할 때도 긁거나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자극을 받거나 흥분했을 때도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인 문제로 개가 피부에 자극이 왔다는 것은 알레르기 또는 벼룩이나 진드기, 기생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려움증은 산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약물이나 식단으로 치료를 한 후에 산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많아지고 콧물이 심해진다면 감염 증상일 수 있으니 산책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산책으로 인한 피부의 위험한 노출로 더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제대로 된 치료 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산책은 당분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산책, 즉 걷는 것은 기침을 악화시키고 강아지가 숨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침은 강아지들에게 흔한 증상이기는 하나 호흡기 감염, 알레르기, 심장이나 폐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고 잦은 기침은 폐렴일 수도 있고 기침을 하며 움츠리는 증상이 동반되면 목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물을 너무 빨리 마시거나 밥을 급하게 먹는 것과 같은 원인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기침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원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심장사상충이나 혹은 다른 호흡기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하는 아이가 산책을 하며 걸으면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사를 만나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강아지의 기침을 관찰하고 잠재적인 원인이나 패턴을 파악한 후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가 구토를 하는 증상입니다. 만약 강아지가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신 직후에 구토를 한다면 그것은 너무 빨리 마시거나 먹어서일 수 있습니다. 과식이나 멀미로 혹은 위장 문제 등 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반려견들은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개는 불안의 증상으로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긴장할 때 강아지는 앞뒤로 서성거리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과 더불어 기침을 하다가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강아지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구토를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토를 한다면 증상을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방지하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먹는 습관의 문제로 인해 구토를 할 경우 보호자님은 반려견의 식사 제공 시 조금씩 자주 급여하고 급체 방지 식기 등을 이용해보세요. 식사 습관의 변화로 반려견이 구토를 하지 않고 잘 먹는다면 바로 산책을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강아지의 식단이나 급하게 먹는 습관을 개선한 후에도 구토를 한다면 산책을 중단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이 아무리 우리 반려견들에게 좋은 것이어도 아이들의 건강보다 우선시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행동 중 하나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산책할 때 보인다면 아이들의 증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항상 아이들의 몸짓으로 말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교감해주세요.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면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의 행동과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보호자님의 관심과 사랑만큼 확실한 치료제는 없으니까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반려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